마리오 괴체는 독일 국적의 축구 선수로 현재는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괴체는 1992년생 축구 선수 중 선천적 재능으로는 단연 최고의 평가를 받았던 천재였는데요. 심지어 네이마르와 괴체를 두고 누가 최고의 재능인지 항상 갑론을박이 일어났었죠. 사실 국내에서는 축구 실력도 실력이지만 과거 휴가철 사진 몇 장이 그를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는데요. 보트 위 동행했던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와 함께 이 앞에서 테스토스테론을 미처 숨길 수 없었던 괴체의 모습이 단연코 화제였습니다. 보트 위 여성은 당시 괴체의 여자친구이자 현 부인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임원이다, 돈, 명예, 그리고 아리따운 여성까지 다 차지해버렸다며 질투 아닌 질투를 살짝 비치기도 했었죠. 어쨌든 최근에 축구 외적으로 이 선수 소식을 오랜만에 접하게 되어 무척 반가웠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로 유명한 독일 현지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확대하기 위해 마리오 괴체를 공식 브랜드 앰버서더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괴체는 브랜드 앰버서더로서 현대자동차 공식 SNS는 물론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현대차를 홍보하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사실 광고 모델로서 괴체는 현대자동차에게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과거 그의 홍보 실력을 살펴보자면요. 괴체는 도르트문트에서 FC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면서 2013년 7월 입단식을 가졌는데요. 아디다스가 공식 스폰서이며 구단의 지분까지 가지고 있는 FC 바이에른 뮌헨의 공식 입단식에 무려 나이키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오는 소름 돋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이적 후 첫 행보는 벌금을 내는 것이었죠. 이렇게 보면 과거 8살 나이에 고향 유스팀에서 도르트문트 유스팀으로 입단하기 전 작성한 문서에서 가장 싫어하는 클럽은 도르트문트라 적었던 내용 또한 단순히 유년 시절의 귀여운 해프닝이라고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홍보맨으로서 괴체의 독특한 행보는 파도 계속 나오네요. 이번 현대자동차 홍보 활동을 하면서도 어떤 이력을 또 남기게 될지 제가 다 조마조마해집니다. 그럼에도 현대자동차가 독일 현지 홍보의 키맨으로 괴체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일상인싸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괴체는 독일 축구 팬들에게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괴체는 8살 나이로 도르트문트 유스 생활을 시작하여 18살인 2009년부터 두각을 드러내며 폭풍 성장했습니다. 2011년 유럽 최고의 유망주에게 주어지는 유러피언 골든보이의 주인공은 단연 괴체였습니다. 참고로 유러피언 골든보이의 주요 수상자로는 과거로 거슬러 가보면 2005년 리오넬 메시, 그리고 최근 2017년 킬리안 음바페, 2020년 엘링 홀란드 등이 있죠. 그리고 이어진 2014 브라질 월드컵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연장 후반 결승골을 넣어 독일을 우승으로 이끌면서 성공의 아우토반에 탑승한 듯했죠. 하지만 이후 FC 바이에른 뮌헨 펩 과르디올라 감독 체제하에서 점차 주전에서 밀려나 기량을 회복하지 못하더니 결국 유망주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기대만큼 성장하진 못했습니다. 도르트문트 시절부터 달고 살았던 부상들이 알게 모르게 괴체의 몸에 점차 누적되기 시작했고, 스타 선수들이 을에 겪는 강도 높은 비난과 비아냥을 어린 나이부터 감당해야 했습니다. 특히 2013년 도르트문트에서 같은 리그 라이벌인 FC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다가 다시 도르트문트로 돌아오는 전설의 연어 프로젝트를 현실화시키며 양쪽에서 배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죠. 때마침 체중도 서서히 불어났으며 스피드가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당시 여론에서는 괴체를 게으른 천재로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죠. 괴체의 잦은 부상과 체중 관리 실패는 성실성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으며 정밀 검사 과정에서 그가 선천적으로 대사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명확한 부진의 원인을 모른 채 강도 높은 비난 속에서 오로지 노력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그도 그제서야 본인에게 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대사장애 판정을 받는 순간 그도 이게 무슨 질병인지 구글링부터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대사장애라는 자칫 선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위험한 병을 앓게 됨에 따라 괴체의 은퇴설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이때 독일의 탑모델 앤카트린 브레멜이 옆에서 큰 힘이 되어줍니다. 네, 보트에 계셨던 그 유명한 분입니다. 괴체보다 2살 연상으로 2012년 연인으로 발전한 계기도 앤카트린의 선고백이었다고 하는데요. 괴체가 각종 부상과 신진대사장애로 커리어의 한계에 다다를 때 묵묵히 용기를 북돋워주고 곁을 지켰다고 하네요. 인성과 외모 모두 갖춘 그녀와 7년 넘는 열애 끝에
2019년 6월 결혼에 골인한 것은 괴체 입장에선 당연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국에서의 기대와 비난, 그리고 투병 후 그가 선택한 부활의 장소는 네덜란드. 독일 최고의 축구 재능이 그렇게 처음으로 조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2020년 네덜란드 리그 PSV 에인트호벤으로 떠난 그는 절치부심 끝에 77경기에서 18골 18도움을 기록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 독일 무대는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던 그를 다시 두 팔 벌려 맞이하게 됩니다. 괴체의 행선지는 2021-2022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팀 프랑크푸르트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괴체에게 팀 내 최고 대우인 연봉 300만 유로를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가 1992년생 동갑내기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과 같은 챔피언스리그 D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축구 팬들에게는 손흥민 선수 경기를 보는 김에 돌아온 괴체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컸습니다. 그리고 이 두 팀 간의 대결 전 괴체도 리그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예열을 완료한 상태였는데요. 아쉽게도 이 경기 후반 부상을 입은 괴체는 토트넘과의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토트넘 프랑크푸르트 모두 조별 예선을 통과해서 더 높은 곳에서 이 둘의 만남이 현실이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한편 이제 괴체와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된 현대자동차는 올해 9월 누적 기준으로 독일 시장에서 총 75,900여 대의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5.3%를 차지, 수입차 판매 순위 2위를 기록하며 자동차의 나라 독일에서 존재감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불법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부착한 차량 약 21만 대를 앞서 유통한 혐의로 독일 수사당국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홍보 모델이 그랬던 것처럼 현대자동차도 다시 새로운 질주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다른 유명 자동차 브랜드가 많은 독일이지만 그들에게 특별한 존재인 괴체로 인해 현대차를 보고 그냥 지나쳤던 독일 시민들도 한 번은 다시 돌아볼 것 같긴 하네요. 오늘의 일상인싸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